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허기를 채워줄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의 진아입니다. 혹시 KOSA나 코파 2.0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청소년을 유해한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의 이름인데요. 오늘 인문교양 한 스푼에서는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정책들이 있고 이대로 괜찮은 건지 오늘 김쌤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김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정말 뜨거운 감자죠. 수많은 연구 결과가 SNS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요. 그 심각성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살펴볼게요. 먼저 호주는 아주 강력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작년 11월에 통과된 법안인데 2026년도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아예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SNS 계정 자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직접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제한해야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23년에 15세 미만은 부모 동의가 있어야만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면서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와, 호주는 정말 강력하네요. 미국은 상황이 어떤가요? 주마다 법이 달라서 복잡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작년 한 해에만 50개 주 중에 거의 절반이 청소년 SNS 사용 제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플로리다, 유타, 조지아,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이 포함되고요.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대체로 특정 나이 미만은 부모 동의를 받게 하거나 밤 시간이나 학교 수업 중에는 SNS 접속을 막는 식입니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법안이 바로 지나님이 처음에 언급하신 아동 온라인 안전법 코사와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코파 2.0입니다. 상원에서 91대 3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됐어요. 91대 3이라니 정말 압도적이네요. 그 법안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핵심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겁니다. 폭력이나 자살, 섭식장애, 약물, 성착취처럼 청소년에게 해로운 컨텐츠를 기업이 알아서 줄여야 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청소년에게 개인정보 보호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중독성을 유발하는 기능은 꺼두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줘야 합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고 만약 시행이 확정되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소송을 줄줄이 걸 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네요. 뭐라고 주장하나요? 바로 자유권 침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법으로 특정 정책을 강제하는 건 기업의 자율권을 너무 침해한다는 거죠. 자체 정책으로도 충분히 10대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큰 기업들이 속한 온라인 기업협회 넷초이스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SNS 기업이 모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의무적으로 수집해서 16세 미만 이용자를 가려내고 규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 같은 보호자가 동의하면 하루 이용 시간을 정하거나 알고리즘 추천을 허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청소년은 SNS를 쓸 수 없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논란이 될 만한 지점들이 몇 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문제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의 SNS를 너무 과도하게 통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법안의 취약점이죠. 첫째, 개인정보를 강제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온라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모든 기업이 그 정보를 긍정적으로만 쓴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구글이 이용자 나이를 직접 묻지 않고 추측해서 데이터로 활용하는 걸 생각해보면 개인정보를 강제로 모으는 건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는 보호자의 과도한 검열권을 법으로 만들어주는 게 괜찮냐는 겁니다. 보호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SNS 이용을 막거나 시간을 정하는 일방적인 검열이 윤리적으로 옳은 걸까요?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게 과연 진정한 보호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듣고 보니 예전에 있었던 게임 셧다운제가 떠오르네요. 그것도 결국 자유권 침해나 실효성 논란 끝에 10년 만에 폐지됐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더 키울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국내 청소년 2명 중 1명은 SNS 이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이건 개인의 의지력 문제라기보다 중독에 취약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청소년기 뇌의 특성과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제한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럼 강압적인 규제 말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강압적인 규제나 전면 금지는 부작용을 낳기 쉽습니다. 셧다운제 때처럼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통제를 우회하는 가상 사설망, 즉 VPN을 쓰는 것처럼요.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명예교수님도 규제보다는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도록 가정에서부터 연령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어요.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신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무조건 금지 팻말만 드는 게 능사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금지는 오히려 더 큰 유혹을 부를 수 있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막기보다는 학교에서 SNS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유해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동시에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체 검열을 강화하고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소통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이른바 학교와 사회, 가정 모든 영역에서 어른들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네, 결국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군요. 오늘 김쌤 덕분에 청소년 SNS 규제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펜 인문교양 한 스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인문교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